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일 사는 이야기라는 이제 아주 큰 이제 카테고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원래 저번 주 수요일에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 사정상 하지 못해서 이번 주가 이제 사는 이야기라는 어떤 큰 카테고리의 어떤 첫 번째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송의 어떤 주제로는 제가 어,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좀 청년 문제, 굉장히 이제 큰 문제죠. 우리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저나 주변에 뭐 조카나 그죠? 뭐 친구나 뭐 누구 동생이거나 누구 아들이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체감이 된다는 것은 개개인이 다 모두가 체감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나이가 뭐 40대, 50대, 60대 모두가 그 청년이라는 시대를 각기 다른 형태의 어떤 시대였지만 다들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뭔가 청년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늘상 좀 해왔던 고민들이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당연히 없겠죠. 이게 이제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제 방송을 보고 조금의 어떤 어떤 뭐라 하죠? 우리 청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그들과 같은 비슷한 어떤 출신? 예. 뭐 흑수저 그리고 뭐 지잡대 우리 일명 뭐 지잡대 절대 저 지방대를 나오신 분들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그냥 흔히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취업 전선에서 뭔가 이제 지방에서 뭐 이름도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대학을 나왔다 해서 그런 것을 이제 뭐 지잡대라고 이제 좀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이 생겨났죠. 원래는 과거에는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지방대라고 했지 지잡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또 청년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지잡대에 해당되는 지방의 어느 대학을 4년제 대학을 나왔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평범하디 평범한 예, 심지어 이제 수도권 대학을 이제 나온 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저와 같은, 지방의 어떤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더 큰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지 않나. 그래도 뭐 수도권의 어떤, 이름 있는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좀 자기가 이게 눈높이가 좀 높다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못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대를 나오신 분들은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이제 뭐 학교뿐만이 아니라 뭔가 그 개인적인 어떤, 어, 가정의 어떤 경제 여건에 따른, 그리고 뭐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교육 격차, 그리고 뭔가 취업 기회의 또 격차, 그리고 지방과 또 서울의 어떤 어떤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어떤 그 수준? 뭐 그런 것들? 뭐 좀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이제 그런 본사들이 많고 대기업들이 거기 다 이제 좀 포진해 있는 그런 것들? 아무래도 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불리하고 설사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입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거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다 계속 놓여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청년들은 정말 뭐라 하죠? 뭐 한 번 산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 또 그 산을 또 어떻게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오고 끝도 없이 어 산이 계속 앞을 가로막는 그래서 정말 좀 좌절하기 쉽고
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요즘 이 시대 청년들의 고민, 어,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청년 문제에 대한 얘기를 뭐 길진 않겠지만 좀 짧게 최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저는 뭐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부산에 지방이죠. 부산에 이제 초중고를 나오고 또 부산에 있는 또 대학을 또 졸업을 하고 뭐 대학 생활 중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S사 예, 대기업에서 잠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유학을 갔어요. 예, 유학을 가서 이제 몇 년 유학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또 원래는 더 오래 유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뭔가 거기서 더 다른 걸 하려 했는데 또 갑자기 그 또 집안에 일이 생겨서 또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와서 다시 중소기업을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잘 다니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업을 한 지는 지금 이제 10년 넘었죠. 예, 10년이 넘었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지금 이제 40대 중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지금 뭐 결혼했고 예, 결혼은 한 지는 이제 한 10년 10년 정도 넘었어요.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사업을 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쯤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쯤 결혼을 했습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크게 뭔가 뭐 이 사람이 뭔가 뛰어난 출신 뭐 부잣집 출신 뭐 이런 거 아닌데도 지금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1년 내내 이 사업에 관련된 일은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돈은 제가 봤을 때 뭐 못 벌 때는 뭐 한 2억 언더? 예, 순수익입니다. 이거는 순수익. 우리 주식으로 치면은 그냥 영업이익률 같은 거예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에서 원래 요 순마진에서 또 재반적인 그런 것들이 나가죠. 뭐 사무실 임대료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단순하게 내가 이 사업 어떤 프로젝트를 뭐 수주해서 뭐 1,000원에 수주해서 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뭐 일반적인 그런 게 뭐 재료비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뭐 700원 쓰고 토탈 300원 남았다. 이게 이제 영업이익이잖아요. 근데 이 영업이익에서 300원에서 또 뭐 제가 만약에 뭐 직원들이 있거나 뭐 어디 뭐 사무실 혹은 공장 이런 임대료를 낸다면 그 임대료가 또 빠져나갈 것이고 뭐 전기세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돈 말고도 그냥 재반적인 돈 그런 걸 빼기 전에 왜냐면은 이런 건 저는 뺄 필요가 없는 게 예, 저는 이제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나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냥 영업이익이 그냥 그대로 그냥 영업이익이다. 1년 내에 나가는 게 뭐 아주 그 2억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돈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순 마진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게 곧 저의 이익입니다. 어쨌든 그 뭐 좀 안 될 때는 뭐 정말 뭐 올해 뭐 잘 안 됐다 해도 뭐 1억 초반 초반대를 벌든지 아니면 막 그냥 그럭저럭 했다 하면은 한 2억 진짜 올해 뭐 나름 뭐 잘 됐다 이렇게 하면은 뭐 5억 언더 예 5억 언더입니다. 예. 뭐 물론 그 5억 언더로 번 해는 지난 10년 이상을 했다 하지만은 몇 해 안 되겠죠. 예. 어찌됐든 간에 평균적으로 뭐 한 2억에서 한 2억 5천 정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뭐 평균치는 되지 않을까. 따로 뭐 평균은 내본 적은 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살고 있습니다. 뭐 누가 보면은 뭐 별로 못 버네. 네가 뭐 누구한테 뭐
뭐 충고를 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뭐 삿대질을 한다든지 할 그 정도의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또 생각하실 분들도 계세요. 예. 근데 저는 비단 그냥 저의 어떤 야 나처럼 살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 다만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먼저 뭐 아직도 저는 뭐 청년이긴 하죠. 아직은 예, 아직은 청년이긴 하지만 좀 우리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뉴스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하죠. 뭐 연끌해가지고 또 막 빚더미 안고 뭐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했다가 뭐 망하고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어 붙여질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일어났다는 것은 청년들과 연관성이 아주 높다라는 그런 걸 저는 말해 주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연끌 그리고 뭐 취업 대란 예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요즘에는 뭐 무기력증 뭐 번아웃 뭐 M4 세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뭐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예? 이런 것들, 이런 많은 게 모든 것이 어떤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청년 문제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현재 어떤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뭐 정책을 변화시키고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투표밖에 없겠죠.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어떤 청년 정책을 펼칠 만한 사람을 뽑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떤 시대 변화, 어떤 사회 변화,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그보다도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책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뭔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구구절절 이렇게 앞에 좀 서론을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잠시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좀 말라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방송은 뭐 주식이 주제든 뭐든 간에 절대 대본 없이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좀 두서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 똑똑하신 우리 청년 세대들이나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알아서 잘 좀 문해력이 높으실 거라 믿고 잘 이제 포인트를 잘 집어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환경이 변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현재 청년들이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이번 생은 망했다.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 변화, 사회적인 변화라든지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에 따른 어떤 뭐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마냥 기다리기에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회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뭐 학교 다니고 그냥 자격증 따고 뭐 이러면서 기다리시겠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여요. 이것은 청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교육제도부터 저는 이 교육제도를 다음번에 또 한번 제가 따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이 교육제도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교육제도 속에서 정말 뭐 어릴 때부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은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어떤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그 행태를 그대로, 그 과정을 그대로 답습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청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매년 계속 그런 청년들이 나오겠죠, 사회로. 뭐, 아니면 뭐, 대학으로, 사회로, 대학을 또 졸업하면 사회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박힌 그 교육제도, 그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학생들을 1등부터 쫙 이제 나열을 시켜서 뭔가 점수를 매기고 뭐 대학을 뭐 선택하게 하고 뭐 이런 경쟁 구도, 그런 경쟁 구도가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기성세대, 부모들,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들부터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뭔가 뒤처지지 않을까,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어떤 경제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마치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어쨌든 자기 자녀들을 그런 경쟁의 시대로 아주 어릴 때부터 밀어넣습니다. 걔들은 뭐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막 사교육을, 이 어린 나이부터 영어를 배우고 사교육을 배우고 이러면서 아주 뭐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며, 예? 어린이집, 유치원, 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고 나면 뭐 어디 수영도 가고 뭐 한글도 배우고 이제 조기 교육이죠. 그런 걸 배워가면서 또 어디 또 여러분들 또 부모들이 어디 가서 우리 애는 벌써 뭐를 해, 지금 뭐 승마 배워, 뭐 악기를 이렇게 해, 여름마다 뭐 어디 영어 캠프를 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럼 또 우리 애가 뭐 나중에 초등학교 갔을 때 뭔가 영어가 뒤처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불안감에 어디까지나 이거는 모든 것은 부모님들의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너는 부모처럼 살지 말아라. 너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편하게 살아라. 어떤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청년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경쟁, 친구를 밟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 전제는 뭐가 있었냐면,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빡치게 공부를 일단 했어. 독서실 가라면 독서실 가고,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뭐 친구들도 하니까 나도 하고, 뭐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그냥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막연하게 공부를 해왔고, 어느 정도 뭐 성취를 이룬 사람도 있고, 뭐 기대했던 것보다 성취를 못 이룬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 뭔가 기성세대 너희들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면 어느 정도는 기회의 문이 있지 않을까? 그 기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묻지마 공부, 묻지마 경쟁을 해왔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세상에 나와 보니 이거 뭐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꼭 무슨 지방대 나왔다는 그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그런 경쟁 속에서 어린 이제 청소년들이 그렇게 커가고 있겠죠. 물론 나왔을 때 모두가 뭐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취직을 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전문직에 또 갈 수 있는 뭐 대학을 가고 이럴 수 없다는 거는 우리 청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회에 나와보니 이거는 아예 뭔가 이 자리 자체가 없다? 뭐라 해야지? 정말 극소수만 갈 수 있는 자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그 청년들에 비해서 그런 이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그 자리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거예요. 나 정도면, 나 이 정도 수도권 대학에 이 정도 나와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정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 하지만 취직을 할 때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는 졸업을 하기 전에도 아니면 입학할 당시에도 지금 사회 자체가 이렇고 취직이 굉장히 힘들고 특히나 대기업이나 이렇게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일자리는 더더구나 가기 힘들고 치열하고 예, 이런 것들을 알고는 다 있었어. 하지만 세상에 딱 던져져서 나와 보니까 이거는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 뭐 말하기도 힘들조차도 어떤 진짜 바늘구멍 같은 그런 확률로 어 청년들에게는 좌절감과 무기력감과 그렇게 조금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성취를 해가며 왔던 학생들마저도 좌절감을 느끼는 수준인데 그보다 좀 더 조금 뭐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의 어떤 보다 좀 낮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분들은 아예 이거는 뭐 시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괜히 이거는 쓸데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그 노력들을 낭비하는 게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무기력감이 들 정도로 해봤자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아예 시작도 안 해보고 그냥 좌절해버릴 수밖에 없는. 물론 그들도 다 해봤겠죠. 뭐 처음에는 뭐 이래저래 해봤겠지만 면접조차 할 수 없는 거야. 서류 통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걔 중에는 그래 취직이 만이 답이 아니다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자영업을 한다든지 뭐 기술을 어디 배우러 간다든지 또 이렇게 또 다른 길로 열심히 뭐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뭐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뭐 뜬금없이 뭐 타일공 기술을 배운다든지 예? 이런 것도 아예 이런 쪽으로 뭐 포크레인을 배우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덤프 트럭을 몬다든지 중장비를 몬다 그런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예 뭐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자격증을 따는 것 자체도 뭐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딴다 하더라도 뭐 어딘가 일자리는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뭐 다를 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기존에 다들 원래 하던 것들, 기존에 원래 뭐 누군가가 다 하고 있던 것들, 거기서 뭔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지금 청년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든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막연하죠? 예, 막연합니다. 뭐 꿈을 꾸지 마라. 포기해라. 이런 어떤 극단적인, 그리고 아니면, 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네가 뭐 이재용도 될 수 있고, 재벌도 될 수 있고, 의사도 아직 늦지 않았어. 의사도 될 수 있고, 네가 뭐 원하는 거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뭔가 현실 감각을 망각한 그런 극단적인 양쪽으로 뭐 좋은 쪽은 아예 극단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는 아예 안 좋은 쪽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이 뭔가 이 환경에서 그냥 내가 이 환경에서 녹아 들어가지 못하는 데 대한 좌절감 그리고 이 환경이 언제 바뀌나 난 너희들 기성세대가 살아라고 한 대로 열심히 살았다 이거야. 그 결과가 뭐 사회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나는 내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현재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냈다 이거죠.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이 살아라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모들이 늘 그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계속 공부 막 싫은데 하기 싫은데
막 하고, 뭐 성적 뭐 낮게 받아오면 막 잔소리하고 막, 어? 어쨌든 그 모든 것들 다 견디면서 세상에 나왔으면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뭐, 내가 원하는 직장까지는 못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사람 부실할 수 있는, 사회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보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무슨 뭐 대걸 같은 그런 집, 좋은 집, 뭐 한강뷰가 보이는 그런 아파트를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한 몸 눕힐 수 있는 그냥 깨끗한 집, 그냥 막 그냥 멀쩡한 집. 내가 이런 것조차도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것도 누릴 수 없이 뭐 이상한 고시원 다 늙어 빠지고 완전히 뭐 사람이 살기 진짜 거의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곳에 내가 왜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곳에 살아야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근데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환경을 뭔가 탓하고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이렇게 이번 생을 바뀔 때까지 이 환경이 바뀌고 일자리가 내가 그 일자리 속에 들어갈 만큼 일자리 수가 확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확 일어나고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나도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이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은 우리가 체감하기까지는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체감되는 이 환경도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고질병 같이 계속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환경이 이렇게 된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환경에 어떤 탓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뭐 노력해라. 노력해라. 이런 꼰대 같은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들 생각하지 말고 뭐 환경이라는 것이 꼭 이런 사회나 정책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뭐 친구들 뭐 누가 뭐 어디 뭐 취직했네. 요즘에 뭐 어디 취직해서 뭐 돈을 얼마 번다더라. 무슨 사업을 시작해서 뭐 얼마를 번다더라. 뭐 주변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혹은 요즘에 이제 SNS가 아주 이제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뭐 SNS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 플렉스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뭐 비슷한 나이인데 쟤들은 무슨 뭐 엄청난 수입차를 끌고 다니고 뭐 정말 좋은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나는 직장 하나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설사 직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마치 산송장처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그래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것을 서로 막 비교를 하면서 막 좌절감을 느끼고 현실에서 막 박탈감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장에 바꿀 수 없다. 뭐 우리의 어떤 자녀들이나 먼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표를 잘하고 뭐 사람 선택을 잘하고 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해갈 수는 있겠죠.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까운 또 미래에 또 청년이 될 사람들이 이 살아갈 시대에는 이 사회나 정책이나 환경 여기서 자연스럽게 너희들 요렇게만 하면 이렇게 일자리나 주거나 이런 걸 다 줄 거야.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앞으로 오히려 개선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될수록 이제 미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아마 작아질 거예요. 여러 가지 그것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뭐 노동법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자원이 없는, 예? 자원이 없고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고 약소국이고
약소국이라니까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 선진국인데 뭐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저는, 이런 세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나 국방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강대국의 어떤,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저는 약소국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반드시 미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또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를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우리가 뭔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면서 뭔가 하기에는 아직은 부족이다. 거기다가 저출산이나 요즘에 여러 가지 노인 인구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부 누가 대통령이 되든 헛돈 쓰고 엉망진창인 정책, 그리고 근시안적인, 길게 내다보고 정책을 펼칠 수 없는, 예? 워낙 여러 정당이 첨예하게 그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어떠한, 정책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정치적 구조,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코로나나 이런 이제 이번에 이걸 겪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말했던 이런 환경 속에 있던 이 청년들이 뭔가 일확천금에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연끌을 하고 비투를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물가가 오르고 이래 하니까 극단적인 지출을 줄이고 그냥 아예 하루에 지출을 빵원 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음, 어쨌든 우리 지금 청년들은 너무 좀 표면적으로 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 직장을 못 구하면 어디 알바를 하든지 택배를 뛰든지 배달을 뛰든지, 이런 걸 하면서, 또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물론 대부분의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겪는 과정일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뭔가 그 틀에 박힌, 나 무조건 취직해야 돼. 나 회사에 무조건 취직해야 돼. 아니면 내가 취직을 못할 것 같으면 좀 알바나 이런 걸 해가지고 자본을 조금 모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뭔가 장사를 해도 뻔한 장사 있잖아요. 뻔한 장사. 내가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뻔한 장사. 그렇게 뭔가 기존의 틀에 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현재 바로 이 시점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기존 틀을 자꾸 그대로 가려고 하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혹은 지금 학부모인 세대들 있잖아요. 지금 학부모인 세대들이 살아갔던 그 어떤 길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 길은 절대 가면 안 돼. 이건 아니지만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와 지금 지금 부모인 세대와 지금 한 젊은 자녀는 없는 아직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 이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또 살아갈 시대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분명히 기회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위기가 늘 없던 시절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 시대에도 위기라는 것이 있으면서 기회가 있었고 우리 세대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모두가 기회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 기회를 보세요. 기회를 바라면 기회가 보입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하지만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과 혹은 주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혹은 마지못해 들어간 중소기업에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을 들어가서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다가도 뭔가 이런 끊임없이 뭔가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삶,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과 맞물려서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것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건 또 하나, 또 한측으로는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게 이렇게 봤는데 이걸 기회라 보고 뭔가 지금 하고 있던 것을 버리고 이걸 갔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럼 내가 실패하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젊은 나이에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청년들의 어떤 좀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뭐 시작을 하려면 뭐 돈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없어도 돼요. 그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틀에 박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나 여러분들에 비해 어떤 기성세대들이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사람 그 정도만 하면 그 틀에 맞게만 하면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정도. 그냥 밥은 먹고 사는 거죠. 밥은 먹고 그냥 적당히 뭐 아파트 뭐 34평에 뭐 적당히 뭐 결혼해서 애들 그냥 적당히 뭐 공부식 적당히 그냥 고마고마하게 살아가는 것이 됐는데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대가 또 한번 바뀌었다는 얘기.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틀에 박힌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뭐 부모님 세대들이 뭐 퇴직하고 난 뒤에 뭐 치킨집 열고 예? 이 사람들은 그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도전이라는 그런 단어가 뭔가 자기들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그냥 프랜차이즈 이런 거 뭐 돈이 있으면 그나마 프랜차이즈 한다든지 돈 없으면 그냥 어디 뭐 동네에서 뭐 고깃집을 그냥 한다든지 뭐 그냥 뻔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세대는 또 기성세대보다는 좀 다르게 그렇게 막연하게 나 퇴직하고 나서 고깃집 할 거야, 치킨집 할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 나름대로는 뭐 연금을 미리부터 몇십 년 전부터 뭐 연금을 또 넣기 시작을 하고 뭔가 나름대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기들만의 아니면 뭐 어디 월세가 나올 수 있는 뭔가를 뭐 찾는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나름 이제 기존의 우리 부모 세대와는 다른 왜냐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젊은 청년으로 20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또 시대는 또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 세대나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답습하던 그 과정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 시킨 대로 했는데 왜 아무 기회조차 없냐? 아무것도 없냐? 사회에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뭐 사업을 한다 칩시다. 옛날 같았으면은 진짜 동네 장사만 했었어야 되잖아요. 홍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SNS가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네이버 뭐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많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 세대 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기도 있지만 반드시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뭐 출신이 뭔데 뭐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당장 일단은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생활은 해야 되니까 뭐 기본적인 일들을 조금씩 하시면서 계속 내가 이런 고민을 계속 한다면은 분명히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기회를 우리 똑똑한 청년들이 이 세계에서 진짜 우리나라 청년들이 진짜 공부 많이 했고 똑똑하거든요.
분명히 저는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가 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우리보다도 더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세대가 또 지금의 현재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질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없어. 누가 떠먹여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현재 이 엄청난 이런 뭐라 하죠? 정보화 시대, 서로 뭔가 P2P, 개인 간의 이게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서로가 서로에게 뭘 할 수 있는, 물론 여기서 오는 부작용도 있죠. 예.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뭐 비교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분명히 위기가 있으면 분명히 기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찾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뭔가 내 어떤 근성이 도중에 끊기지 않으려면 나의 뭔가 적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나와 뭔가 적성이 맞다면은 절대 이걸 하면서 중도 포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 원래 좀 보다 더 일찍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조금 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빨리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늦은 건 절대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늦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60대에도 늦은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 여러분들 부족한 것도 없고, 또 이 상황이 여러분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자질에 문제 전혀 없습니다. 자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변화된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기회를 찾고, 그러면서 노력을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뭔가 내가 그래도 내 친구들보다는 내가 조금 성격이 이렇지, 내가 조금 이렇지, 뭔가를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맞물려서 내가 그럼 이걸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기존에 꼭 존재하지 않던 직업도 괜찮아요. 반드시 기존에서 다 하던 직업들, 기존에 있던 직업들만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수요가 있는 곳이면 반드시 내가 그걸 공급할 능력만 있다면, 공급할 뭔가가 있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수익 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과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님이나 제 세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 좌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계속 그것을 찾아 나가는 그 과정. 포기를 하면은 시도조차 안 하는 거잖아.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다. 그게 포기예요.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에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나, 아예 시작도 안 하고 포기하는 거나, 그게 포기예요. 먼저 포기하나 뒤에 포기하나. 포기라는 것은 명확하게 내가 어떤 다른 플랜, 내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이 정도 해보니까 뭔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뭔가 내가 잘못 봤던 것 같다 하면서 과감하게 접고 다음 플랜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 써야 되는 게 포기지, 그냥 아예 삶을 포기하고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이 어지러운 이 시대, 코로나가 끝나고 세상이 지금 아직까지 미쳐서 아직 뭔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런 엄청나게 부족한 이 일자리, 있다 하더라도 정말 질 낮은 어떤 일자리, 사회보장제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없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어떻게 알바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막연하게 그냥 나 이재용처럼 되고 싶어, 이것은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나 이재용처럼 살고 싶어, 나 연예인처럼 살고 싶어, 이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이재용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 이재용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나 이재용 될 거야. 막연하게 연예인이 되고 싶어. 막연하게 대기업에 가고 싶어. 막연하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막연하게 나 명품과 수입차 끌고 다니고 싶어. 요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다는 거는 다릅니다. 예? 막연한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을 좀, 스스로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뭐 계속 또 그 알바나 이런 거, 계속 어느 정도 살은, 우리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걸 유지해 가면서, 그리고 절대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지. 자꾸 뭐 주변의 친구가 뭐 돈을 이래 벌었니? 뭐 SNS 누가 이렇게 뭐 플렉스 하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을 신경 쓴다는 것 자체도 뭐다? 그 기성세대들이나 우리 세대 때 이런 사람들이, 어, 그렇게 하던 생각인 거예요. 아유, 누구 집 자식은 뭐 이렇다는데 이렇게 자꾸 남들과, 나 아닌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 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친구가 돈을 많이 안 벌었으면 본인이 돈을 벌어요? 아니잖아요. 아, 쟤가 부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난한 거야? 아니잖아요. 남들이 뭐, 가난하든, 비트코인 해서 뭐, 대박을 쳤든, 주식에서 대박을 쳤든, 뭐, 부동산에서 대박을 쳤든, 그런 거는 그냥 축하해주면 되는 거야. 돈을 벌었다 하면 축하해주고, 잃었다 하면 위로해주면 되는 거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꾸 나하고 뭔가 비교를 하면서, 왜 이것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분명히 지금 시대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반드시 이 시대에 맞는 기회가 존재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회로 나아가기에 이런 것들이 방해되는 겁니다. 내가 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록 뭐 중소기업이고 뭐 근무 환경도 열악하고 뭐 연봉도 좀 약하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뭔가 가고자 하는 그쪽에 그래도 관련된 그런 중소기업이니까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것 자체가 친구들한테 부끄럽고, 누구한테 말하기가, 그렇고, 내가 뭐 이런 기회를 보고 내가 그 어떤 중간에 어떤 과정 속에 이런 거 가는 거다 하면 누군가가 나를 비웃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맞는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 일에 묵묵히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다음에 또 비슷한 아니면 청년 문제를 또 추가적으로 좀 다룰지는 요 같이 또 댓글을 달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리는 거 보고 제가 또 다음 사는 이야기를 할 때 청년 문제의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갈지 아니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좀 더 작은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볼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고 뭐 이도 저도 크게 관심이 없으시면 또 다른 청년 문제가 아닌 다른 또 사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주제 넘게 오늘 청년 문제에 대한 얘기를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 어떻게 공감을 할지 아니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청년 문제가 절대 남의 어떤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 해결해야 될 우리 사회의 문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 한번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긴 영상 두서없이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면 또 댓글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금요일에 또 핫이슈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